울산 같은 경우 통합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 방침에 따라서 조금 더 경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랑은 좀 다르게 기관을 따로 독립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통합을 하는 경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통합을 했었을 때 이 기능과 역할이 더 확장이 되고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울산 좀 보실게요.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울산연구원의 조직들도 탄탄합니다. 네. 이것들이 그대로 되어 있으면서 정책 발굴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연구 인력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또 평생 교육에 정책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러 번 저희들이 이제 업무 보고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앉아 계신 의원님들 대부분이 세종연구원이 분리를 돼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분리를 되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전과 세종에서 세종이 분리가 되면서 국가사업이라든지 정책사업들이 더 체계화되고 또 정책 연구가 더 단단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현재 통합하는 수준에서는 그 기능들이 확장되기보다는 그냥 형식적인데 머무를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례 자체도 연구원법에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례 명도 통일성을 갖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만약에 세종시가 여러 가지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공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도 고민하면서 이것들을 통폐합한다 라고 하면 다 같이 고민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과연 이 통합을 했었을 때 연구원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평진원의 역할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다른 타 시도와 비교해 봤었을 때 물음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다른 사례들을 좀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득이하게 통합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하면 그 기능을 잃거나 저하시키지는 말아야 된다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좀 그게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이렇게 급하게 진행을 꼭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주신 게 아마 작년 하반기 8월, 10월 이때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설문지를 돌린 거 이외에는 이 안에 이제 내부적인 구조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을 하신 것 같지 않아서, 내부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책이 더 단단하게 만들어져야 저희 세종시의 정책 예산들이 실효성 있게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연구원을 잘 활용하자는 측면인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현재 저희가 어쨌든 작년부터 위에 이제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말씀드린 거는,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세종시가 인구 40만인 상황이고 재정 상황에서 현재 상황의 문제점들, 또 지금 대전시와 같이 운영하고 있는 정책연구원을 지금 우리 세종시에서 가장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은 독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안 중에 가장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평생교육진흥원과 통합한 안을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위원장님 민하원을 말씀하신 것처럼 궁극적으로 정책 연구원의 기능, 명칭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저희가 재정 여건이나 인구 규모 이런 부분이 여건이 되면 각각의 기능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는 방향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도기전 과정에서 우리 시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좀 이 조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각각의 기능이 축소되거나 기능이 조직이 인력이 축소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안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연구 기능과 어떤 평생 교육이 오히려 더 공무원 교육 이 세 개가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을 할 계획이다.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기에 관한 이제 우려의 말씀을 왜 이런 시기에 지금 하느냐라는 시기는 오히려 이 시기가 더 늦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조속히 어쨌든 대전시부터 정책력이 독립이 되고 그래서 우리 시의 어떤 정책 기능들이 차곡차곡 쌓여나가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저희는 오히려 좀 이 부분이 좀 더 서둘러서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시장님하고 말씀드릴 때도 가장 큰 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지금까지의 어찌됐건 간에 의회와의 신뢰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저희들하고 이제 논의할 때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와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새해부터 서로 정쟁으로 보이는 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접근하는 방법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모든 정책을 지금까지 정쟁으로 접근한 게 아니고 어찌됐건 간에 의회 안에서의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가결이건 부결이 됐던 부분이었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부결이 된다면 이 동의안을 바탕으로 또다시 정쟁이라고 해서 미디어에 노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이 자리에 토론을 할까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과도기적 과정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맞다고도 생각합니다. 다만 정책 연구가 체계적으로 되기 위해서 이걸 분리한다고 하면 정책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그 인력이 더 충원되었었을 때 이 정책 연구가 탄탄하게 나올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인력 구조인 상태에서도 저희들의 전체 정책을 만들어내기는 좀 인력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식으로 분리가 된다고 하면 결국은 대전과 분리되는 것보다 더 낮은 기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과도기적 과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있는 저희 평진원 원장님 너무 잘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만큼의 리더십도 가지고 평생진흥원을 굉장히 많이 확장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기간에. 다만 연구원과 평진원을 함께 통합했었을 때는 그만큼의 인사도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세종시의 인사가 공기관의 출자 출연에 있어서의 과연 이것들이 신뢰를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인사였는가? 이거는 제가 우리 시장님한테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자에 계신 분들이 자기 역량을 잘 발휘하고 또 이만큼 성장해온 것들을 갑자기 통합을 해서 각자의 기능을 잃게 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구원이 분리되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아마 대부분 의원님들이 찬성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분리를 했었을 때 정책 기능이 강화돼야 되는데 이 기능이 감소된다고 하면은 분리를 안 하느니 못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인력 구조와 조직으로 본다고 하면은 과연 현재의 상태보다 더 이 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우려 섞인 질의를 하고 있다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연구원 문제는 제가 취임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료를 통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역사가 짧은 건지만 이제까지 여기 연구원이 없었습니다. 대전 세종 연구원 그러는데 정확하게는 대전 연구원이에요.
행안부에 보면 각 시도에 17개 시도에 연구원에 실타라고 그럴까 거기에는 세종시 연구원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종시가 할 일이 굉장히 많고 또 2012년도에 이 탄생한 도시인 만큼 우리가 가야 할 여러 가지 연구 과제가 많은데 그걸 안 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대전연구원에 세종연구실을 우리가 만들어서 대전연구원의 대전시와 협의를 통해서 대전 세종연구원이라고 업무 협약을 맺고 그 안에 세종연구를 담당하는 시를 준 겁니다. 그 대전 세종연구원의 원장의 임명권을 대전시장이 받거든요. 대전연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세종시에서 일하는 우리가 18명일 겁니다. 그 18명의 연구원의 임명권도 그 대전 세종연구원장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세종 그 시장은 이제까지 우리의 연구를 대전연구원에 있는 세종실에 위탁해서 그 실에서만 하는 그 세종에 관한 연구는 독자적 연구원이 없었던 실정이었습니다. 인구가 적고 우리 출범 초기에는 그렇다 좀 치더라도 인구가 40만에 육박하고 있고 이제 우리 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거라든가 행정수도 뭐 이런 것에 대한 우리 연구관의 굉장히 많은 그런 입장에 볼 때 연구원은 확대 개편되어도 지금 시원치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세종시에 없는 게 있어요. 교육원이 없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이 지금 연도까지 약 2,500명이 됩니다. 공무원이 임명되면 다 누구든지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교육훈련법이에요. 세종시에 교육원이 없기 때문에 이거 충남도 교육원에 또 위탁을 주어서 교육을 받게 있습니다. 연구원과 마찬가지로 교육원도 우리 공무원 수가 적고 또 출범 초기에는 뭐 그런 게 크게 문제가 될 건 없고 오히려 충남도나 대전시나 연구원이나 교육원이 잘 체제가 준비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 세종시의 공무원들이 배워야 할 것, 그리고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야 할 내용과 충청남도 공공교육원에서 가르치고 거기에 관심을 갖는 내용하고는 완전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독자적인 교육원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취임하고부터 쭉 가졌던 생각이에요. 근데 거기에 또 난점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가 교육원도 따로 가져야 되고 연구원도 따로 가져야 되고 다른 광역단체같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그것도 그렇게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인구 150만 200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무원 10,000명, 20,000명에 이르는 교육원 하나 설립하는 거하고 인구 40만의 시에서 2,500명의 공무원들도 똑같은 그런 어떤 차원의 교육원을 별도로 만드는 게 바람직한 거냐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교육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150만 200만 명의 그런 주민을 있는 광역자치단체에서의 평생교육원과 우리 인구 40만에 어떻게 보면 아담은 천안보다 작은 도시 아니겠어요? 거기에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는 데는 어떤 게 효율적인 것이냐를 생각할 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교육과 연구와 정책을 같이 통과하는 제가 욕심껏 명칭을 붙인다면 저는 세종 아카데미예요. 그래서 세종형 연구와 교육과 정책이 통합돼서 대학과 같이 연구도 하는 교수가 교육도 하고 또 정책도 발굴하고 그리고 그 연구와 그 교육의 내용을 꼭 공무원한테만 국한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 2,500명 그 공무원이하고 숫자가 얼마나 크다고 시민과 같이 공부하고 시민과 같이 가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다. 또 그런 게 더 바람직하다. 연구도 심도 함께 참여해서 뭐가 나쁘겠다. 그래서 평생교육진흥원 그리고 우리 이제까지 갖지 못한 교육기능 그리고 그 대전연구원의 세종실로 있는 그 연구원을 분리해서 하나의 세종형 교육
정책 연구 기능을 통합하는 기구를 만들자. 그러나 우리도 40만이 아니라 점점 더 커진다면 그때는 또 그때 가서 별도의 연구원이라든가 또 별도의 교육원을 만들고 또 별다른 시각으로 별도의 시각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게 추진해 왔던 것인데 이것이 작년 8월에도 의회 조례를 통해서 상정을 시켰습니다. 이 개념이 좀 생소해서 그렇지 의회에서는 뭐 주민 의견 수렴이 제대로 됐느냐 또는 통합에 따른 시너지가 있느냐 뭐 이런 의견을 작년에 부결이 됐어요. 또 올해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많이 시켜서 또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작했습니다. 의회 나름대로도 여러 가지 검토도 했겠고 또 뭐 5차례에 걸쳐 정회를 했다고 어떤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또 부결이 됐어요. 저는 이건 통과될 줄 알았습니다. 이거 또 부결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전에서도 기다리고 참아주다가 작년에도 저희들이 조례 제출했을 때 대전에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대전하고 협의하고 하니까. 근데 세종시 의회에서 부결했다고 그러니까 또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럼 세종시 의회에서 뭐 통과될 때까지는 계속 유지하자. 올해 또 부결됐다고 그러는데 대전시는 하시지 않습니까? 내년도를 목표로 충남하고 통합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 연구실 계속 달고 가는 일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대전에서는 조례안을 바꿔서 대전 세종연구원을 세종자 빼고 세종연구원을 하겠다. 그리고 독자적으로 운영하겠다라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 세종연구원에 있는 연구원조차 신분이 문제가 돼요 벌써. 당장. 그렇게 아니겠습니까? 이제까지 임명권자에게 나 임명권자지만 당신들이 이제 앞으로는 지도 감독하지 않겠어라고 한다면 그분들은 누구의 지도 감독을 받아서 연구를 하죠? 임명권자가 누굽니까? 시장 임명할 수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통합연구원을 통과시켜 줘야 제가 임명을 할 수 있고 독자적 연구를 할 수 있고 그 연구원들의 신분도 유지가 되고 또 세종에 국한된 전문화된 연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결이 됐기 때문에 의장한테 이 부분이 이렇다 해가지고 다시 한번 직권상정으로 해서라도 통과시켜달라라고 해서 서한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다시 이제 이 부분을 뭐 논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제 또 대전에서 그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가야 될 일이다 생각을 하고요. 교육원도 그렇습니다. 그 교육원도 작년에 그 조례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전체를 다 충남도 공무원 교육원에 위탁하기는 체제가 아직 덜 정비가 돼서 신규 공무원, 세종시 신규 공무원이 한 1, 20명 돼요, 해마다. 그 1, 20명 되는 신규 공무원은 세종시만에 특화된 신규 교육을 시켜라 라고 제시를 해서 제가 지시를 해서 우리 평생진흥교육원에서 이미 시키고 있습니다. 굉장히 효과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줘야 될 조례인데 그것이 지금 부결이 된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렸지만 또 여러분들께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의장과 그 상임위원장하고 다 통화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협조를 요청을 해요. 이 부분은 이제는 우리도 뭐 독자적이다 이런 걸 떠나서 그런 통합적인 연구 시스템을 갖추어서 연구와 정책과 교육이 어우러지는 기구가 출범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시민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